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차에서 내립니다. 이 중에 전교 1등이 있습니다. fMRI, 즉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학생들의 뇌를 3차원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성적과 뇌 구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교 1등은 뇌도 특별한 걸까? 보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성적과 상관관계가 높은 영역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이었습니다. 전두엽의 피질의 어떤 두께, 전체적인 볼륨하고 학교 성적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전두엽 앞부분의 회백질이 두껍게 나타났습니다. 회백질이 두껍다는 건 그만큼 신경세포가 많아 그 영역이 활성화돼 있다는 뜻입니다. 참여한 학생이 9명뿐이라 학술적으로 엄밀한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성적이 높을수록 전두엽 앞부분이 두꺼워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두엽 회백질이 두꺼운 학생들은 왜 공부를 잘하는 경향이 있는 걸까요? 또 이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걸까요? 전두엽 회백질의 비밀을 풀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스티븐 플레밍 박사를 만났습니다. 플레밍 박사가 2010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 뇌 구조와 자기 성찰 능력, 즉 메타인지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And what we were interested in was the ability of the brain to analyze its own computations, this ability to self-reflect. And we know that varies across individuals.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성찰하는 능력,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한 차원 높은 인지 능력이 바로 메타 인지 능력입니다. And we found that people with better metacognitive ability, these people who had better ability to self-reflect, they were ones who had more grey matter in part of the prefrontal cortex. So this is the part of the brain towards the front of the head. And it's particularly involved in higher cognition and planning and things that we think are specific to humans as compared to other animals. So we found these differences in metacognition that are linked to differences in brain structure. 그런데 자기 성찰 능력이 공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미국과 유럽에선 메타인지와 공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메타인지와 학습이라는 전문 학술지까지 생겨났습니다. 메타인지가 지능지수 IQ보다 훨씬 성적을 잘 예측해주기 때문입니다. It is more or less a fact. After 25 years of research, we found out that, and not only me, but that metacognition is a
more important predictor of learning performance than intelligence is. This is not to say that intelligence is not relevant. It is for some 25%, whereas metacognition accounts for some 40% of learning performance.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은 IQ와 달리 적절한 훈련을 통해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The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that you cannot really train intelligence in a way that it will last for a long period of time, whereas you can train metacognition successfully. 자기를 안다는 것과 학습 능력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금붕어를 가지고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미끼를 던지자 덥석 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금붕어를 풀어주고 잠시 후 다시 미끼를 넣었습니다. 3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금붕어는 또다시 미끼를 뭅니다. 방금 전에 미끼를 물었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도 말입니다. 금붕어는 학습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붕어에게도 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미끼 같은 외부 자극에 반응만 하는 수준이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뇌 영역이 금붕어에겐 없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자신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류뇌는 자극과 반사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늦게 발달한 전두엽은 그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자기 내면을 성찰을 한다든지 추상적인 추론을 한다든지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가장 최근에 생긴 뇌죠. 제법 영리하다는 동물들도 거울에 비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보고 짖고 있는 개. 거울 속에 나타난 개가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다른 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동물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대형 거울 앞으로 코끼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태어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을 본 코끼리. 깜짝 놀라는 기색입니다. 혹시 다른 무리의 코끼리가 아닐까 코로 거울을 더듬어 봅니다. 거울 뒤쪽은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이번엔 코와 발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거울 속 코끼리도 똑같이 움직이는지 관찰하려는 거죠. 마침내 거울 속 코끼리가 자신이란 걸 알아차린 코끼리. 마치 사람처럼 거울을 쳐다봅니다. 입을 벌려 생전 처음 자신의 입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고개를 돌려 반대쪽 얼굴을 보기도 합니다. 자신을 알아볼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탐구하는 겁니다. 코끼리의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장애물 너머 널빤지 위에 과일이 담긴 광주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널빤지를 당길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줄을 당겨야 과일 광주리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맛난 과일을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친구가 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함께 줄을 잡아당겨 마침내 맛있는 과일을 먹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동물은 몇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은 물론 친구의 생각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신을 잘 바라보는 동물일수록 학습 능력도 뛰어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자신을 잘 바라보는 동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공부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보다 잘 배우는 이유는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머릿속에 거울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메타인지인데 그게 메타인지가 있으니까 사람이 우리가 다른 동물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아는 건 아니고 모른다고 더 잘 아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자기가 모르는 거를 몰라요. 로봇도 몰라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실험 인천 하늘고등학교 콜럼비아대 리사손 교수 그리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과 함께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메타인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컴퓨터실로 들어오는 학생들. 한국어 단어쌍이 제시가 될 거고 5초 동안 학습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단어쌍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외워주셔야 돼요. 컴퓨터 화면에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두 단어 50개를 보여주고 외우게 했습니다. 나중에 시험을 보기로 하고 시험 전 2가지 방법으로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을 줬습니다. 한 번은 좀 전에 외운 내용을 다시 읽어보는 재학습. 또 한 번은 퀴즈처럼 스스로 시험을 쳐보는 셀프 테스트입니다. 같은 학생들이 같은 난이도의 공부를 할 경우 어느 쪽 공부 방법이 점수가 잘 나오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학습은 43점, 셀프 테스트는 53점이었습니다. 셀프 테스트가 10점이나 높게 나왔습니다. 셀프 테스트를 통해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메타인지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10점이나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건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학습은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적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네, 모르네 이렇게 하면 이제 학습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을 한 번 더 학습하고 아는 것은 학습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전략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어떤 공부 방법을 더 좋아할까요? 눈에 익히는 게 더 효과적이다. 1번. 그리고 2번. 낯선 과제라도 내가 스스로 테스트 해보고 조금 점검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2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줄래요? 1번. 번쩍. 이 친구들은 읽는 게 더 눈에 익히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2번. 2번은 3명. 네, 고마워요. 대부분 재학습을 선호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셀프 테스트보다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착각은 학생들이 적어낸 예상 점수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작진은 최종 시험 전에 자신이 몇 점을 받을 것 같은지를 예상하도록 했습니다. 재학습의 경우 평균 53점, 셀프 테스트의 경우 49.7점이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실제 점수는 셀프 테스트가 10점이나 높은데도 말입니다.
재학습이 학생들을 자신만만하게 만들어서 실제보다 10점이나 더 받을 거라 착각하도록 한 거죠. 그렇다면 학생들은 왜 재학습이 더 낫다고 착각하는 걸까요? 셀프 테스트는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반면 재학습은 스트레스를 덜 주기 때문입니다. 셀프 테스트 할 때 틀리잖아요, 많이.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네. 근데 그냥 이제 리딩 하면은 그냥 읽고 하면은 쉽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스트레스 안 받고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마치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illusion이 생기는 거예요. 착각이 생기는 거고 이게 그냥 너무 쉽게 이해만 하니까 자신이 올라가요. 그럼 아 이건 너무 잘 배우고 있다 내가. 그래서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큰일 나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학생들은 재학습이 좋은 공부 방법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주제라든가 어떤 내용이 나한테 되게 친숙하면 너 알고 있어. 너 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안심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재학습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눈으로만 읽는 재학습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 번 반복하면서. 반복하면서 눈에 보는 거. 네.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약간 좀 내키는 식으로 공부해서. 밤늦게까지 공부는 하고 있지만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복하면서 보다 보면 내가 이제 제대로 안다고 느끼나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까먹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은 원래 암기력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기를 이제 순천적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뭐 학습법이나 이런 걸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건망증도 심하고 그냥 평소에 그냥 암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암기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쉽게 배운 것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 하나도 없었으니까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그 뭐지 frustration이 있잖아요. frustration. 네. 근데 사람이 human들이 frustration을 되게 싫어해요. frustration이 생기면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분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motivation도 떨어지고 그리고 못 배운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잘 배우고 있는 건데. 힘들수록. 네. 네. 힘들면은 훨씬 오래 가는 거예요. 배웠던 거를. 네. 문제는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셀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되면 많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이 불편감이라는 것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위권 학생들일수록 자기 공부에 대한 착각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학원을 다니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상위 1%,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렇다는 대답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상위 2%에서 10% 학생들은 26.8%. 그런데 중위권과 하위권은 43%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지만 본인들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실제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수업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맞춰진 다음에 배운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사실상 공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지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전혀 갖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학원에 앉아있는 시간이 곧 내가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입시 경쟁에 내몰린 학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쉽고 편안한 공부가 좋은 공부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수학을 잘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들의 어떤 속안의 내면을 좀 보면은 내가 아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고 열심히 그냥 시간으로 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건데 좀 더 어딘가에는 쉽게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누군가는 알고 있지 않을까를 찾아다니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어떻게 메타인지를 공부에 활용하는 걸까요? 1학년 전교 1등을 따라가 봤습니다. 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거는 진동이 만들어내는 0.9. 이번 수업은 물리 시간. 소리에 대해 공부하는 중입니다. 겉보기에는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저 다른 학생들보다 필기를 조금 세세하게 해두는 정도입니다. 야간 자습 시간.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교재를 꺼내 복습을 시작합니다. 특이한 건 지우개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연필로 필기해 놓은 것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지우개가 좋아? 뭐 일단 필요하죠. 제 스타일에서는 지우개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지운 자리에 뭔가를 씁니다. 방금 지웠던 내용을 자기 자신의 말로 옮기는 방식으로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필기하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지우면서 쓸 때나 그럴 때 익히고 가면 나중에 다시 복습하면서 시험 공부할 때나 이게 왜 이렇지라는 의문을 안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잘 들었고 또 다시 봤으니까 이제 이거는 완벽하게 알고 있다. 조금 전 실험에서 봤던 셀프 테스트입니다. 이런 게 딱 셀프 테스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혼자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혼자서 공부해도 이걸 이제 같이 공부하는 것처럼 자기가 테스트 해야 되는 것처럼 이걸 이제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워서 자기가 이제 시험 자기가 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잘하는 거예요. 셀프 테스팅을.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다고 착각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거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다시 하게 되면 이해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놓친 부분이 나와요. 그게 어떤 과목이든 간에 일단 조금씩 나오는 다시 이거를 제 말로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잘 정리가 안 되면은 그때는 가장 어렵고 머릿속에 차근차근 정리가 안 되면 네. 메타인지의 첫 번째 단계인 자기평가 능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준 거야? 아니요. 중학교 때도 약간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나한테 맞는 건 딱 이거다. 그렇게 해서 습관처럼 하다 보면 이제 습관처럼 굳어지니까 그게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거의 습관처럼 굳어진 학습 전략들과 기술들. 그중에서 그 상황에 적절한 학습 전략과 기술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메타인지의 두 번째 단계인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메타인지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모니터링 있고 컨트롤 있어요. 근데 모니터링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잘 맞으면 공부가 잘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니터링도 못하면은 이것도 안 되죠. 컨트롤도, 레귤레이트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어린애들은 모니터링 잘 하지만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어려운 게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전교 1등은 어떻게 매 순간 스트레스를 받는 어려운 선택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공부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1등이라고 졸리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밤 12시를 넘긴 시각. 문제집 책장을 반쯤 넘기다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5분 뒤 누가 깨우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일어납니다. 웬만한 어른들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이제 겨우 17살인데 어떻게 이런 자기조절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잠시 시내로 나가는 길에도 책을 몇 권이나 들고 왔습니다. 친구와 나누는 얘기를 잠시 들어볼까요? 그냥 수학과 갈까 진짜? 수학과 가서 수학만 할까? 그거 진짜. 근데 안 되겠어. 근데 정말 너무 내가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나보다 잘하는 애들 너무 많이 보니까 미치겠다니까 진짜. 수학은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게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장래와 꿈에 대해 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학을 가려고 하면 정말 돈이 많이 드는데 해외로 유학을 간다고 하면 좀 많이 부모님께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치겠어. 지금 뭘 딱 보면 막 넘어야 될 산은 엄청 많고 근데 지금 내 상태는 완전 해벌레야. 보니까 나도 나 스스로 벌써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많이 힘들게 할 것 같아서 의지를 가져야지. 네, 맞았어요. 뭔가를 이루고 싶은 강력한 동기나 감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제대로 된 공부를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접근 동기라고 합니다. 접근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다시 말해서 내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말인데요. 이런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잠시 잠을 자도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나 3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his is your first time to see a mirror. Hi. Who's that? Who's that little girl? Is that you? Is that another cute baby? 눈이 왕방울만해졌습니다. 거울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아기는 도대체 누굴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사람은 보통 태어난 지 1년 반이 지나야 거울 속의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메타인지 능력은 자라면서 점점 발달합니다. But I would say around the age of 8, 9 years you may start doing so. Because so in the upper class of primary school. And the reason for that is that at that age we can see that young children in a schoolish context, so in an academic context, start to develop elementary forms of metacognition in terms of planning and self-correction. 초등학생들의 메타인지 발달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혼자서 학습 전략과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자신의 학습 행동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1학년과 4학년들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4반 이름이 뭐예요? 오늘 선생님이랑 뭘 할 거냐면 국기 외우는 걸 할 거예요. 여기서 외우고 저기 가서 시험을 칠 거예요.
쉬운 거, 중간 거, 어려운 거 있어요. 40초씩 4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거예요. 어른들이라면 보통 3가지를 한 번씩 외우고 나서 마지막 4번째 공부 시간에 어려운 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야 시험을 잘 볼 테니까요. 1학년들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중에. 쉬운 거? 알겠어요. 자, 쉬운 거 좋아해요. 자,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자, 그럼 쉬운 거. 11명 중에 8명이 쉬운 걸 선택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쉬운 걸 골랐을까요? 뭐 공부할까? 쉬운 순서대로. 자, 그럼 쉬운 할까요? 별다른 생각 없이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 중간 것, 어려운 것 순서대로 하면 다시 쉬운 걸 공부할 차례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잘 볼 수 있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정이죠. 아직 혼자서 학습 전략을 만들 만큼 메타인지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겁니다. 세 살을 더 먹은 4학년들은 어떤지 볼까요? 마지막 한 타임 남았어요. 뭐 공부하고 싶어요? 어려운 거. 자, 마지막 한 번에는 뭐 보고 싶어요? 어려움이요. 자, 선생님이 시작하면 볼게요. 자, 시작. 10명 중 7명이 어려운 것을 선택했습니다. 분명한 학습 전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거 골랐어? 어려운 걸 골랐어요. 왜? 왜냐면 어려운 건 더 생각이 안 나니까 한 번 더 보면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해서요. 다양한 학습 전략들이 총동원됩니다. 아는 것들은 아예 옆으로 치워버리고 모르는 것만 붙들고 외웁니다.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는 붓기만 모아놓고 외우기도 하고, 카드 넘기는 시간이 아까운지 카드를 책상에 늘어놓고 셀프 테스트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게 거꾸로도 셀프 테스트 했어요. 그림 어떻게 그릴 건지 거꾸로도 했어요. 이름 보고 나라 이름 보고 네, 그것도 셀프 테스트 했어요. 여기는 1번. 메타인지 발달의 차이는 그대로 시험 점수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1학년은 15개 중에서 평균 5.5개를 맞췄고 4학년은 평균 10.3개를 맞췄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열다섯 개를 다 맞힌 학생도 있습니다. 헷갈리는 거 없어? 헷갈릴까요? 헷갈리는 거. 그래요. 자,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 공부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1학년은 벌써 4학년과 비슷한 수준의 메타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려운 거 보고 싶어요? 여기 3개 중에 어려운 거? 처음 보는 과제를 접하고도 즉석에서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를 골랐어? 어려운 거. 왜? 시험 볼 때 그걸 틀릴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거는 더 잘 틀리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보려고. 시험을 보는 전략도 4학년 수준입니다. 순서대로 답을 쓰지 않습니다. 아는 것부터 써놓고 나머지는 기억을 되살리려 애를 씁니다. 마지막까지 기억을 짜내더니 몰라 왠지 몰라. 이제 몰라? 다 쓴 거 같아? 많이 썼는데? 이상했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혹시 잘못 쓴 게 없나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몇 개나 맞췄을까요? 무려 11개. 1학년 평균인 5.5개보다 2배,
4학년 평균인 10.3개보다도 많이 맞췄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적절한 학습 전략을 찾아내고 거기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Major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re are some students who are within each age group there are huge individual differences. So there are some students who do very well relative to their peer mates of the same age, but others do poorly and they remain poorly over time. 학습량이 늘어나고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오는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메타인지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t's all about metacognition. What's going on in my head? Now let's pick up the tempo. I think I can think about thinking. Do you understand what I said? It's all about metacognition. What's going on in my head? 아이들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미국의 한 초등학교. 그런데 아이들이 메타인지가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할까요? Just because I want to be able to talk to kids about their thinking, so they need to have some language around that. It really helps me to get inside the mind of my students and know, it makes me a better teacher. I want to show you in a visible way how we can mix text and thinking to make a reading salad. The mole had been working very hard all the morning. Spring cleaning his little home. Fun. 글자를 읽었을 때는 글자라고 적힌 종이를 그릇에 넣습니다. And an aching back and weary arms. Hey, I know what that's like to do spring cleaning. It is not fun. That's what I'm thinking right now.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생각이라 적힌 종이를 그릇에 담습니다. 아이들도 읽으면서 생각난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Gabby, what are you thinking? I'm wondering, like, why they said house if the mole lives underground. That's a great question. I don't have an answer for you. Maybe it will become clear as we read on. Gabby, will you come up and drop that thinking part into the salad? And it mixes together.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Mixing your thinking with the tex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can do when you read. Excellent job. 메타인지 훈련이라고 해서 메타인지만 따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과목의 수업이든 메타인지를 잘 녹여 넣는 것이 관건입니다. The first principle is you have to train metacognition within the context of subject matter training. So not a specialized course on metacognition, no. You have to address metacognition within the context of your physics classes, within the context of your math classes, within the context of your history classes, etc. Only then it will be effective. Ava, can you hand that over to me, please? You might have noticed this thought bubble. It's a thought bubble where it's sort of like a cartoon thought bubble where you could actually stick your head into this center part to do your thinking. And I was wondering if maybe somebody wouldn't mind to come up, and I sort of knew Cassidy this would be right down her alley. A dark hole in the opposite bank. 만화에 나오는 말풍선이 돼보기도 합니다. 책을 읽고 있는 선생님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대신 말하는 수업입니다. A little brown face with whiskers. What do you think? Put your head in. Say it again louder. It's a mouse. What? Shall this speech be spoke for our excuse? Or shall we on without apology? The date is out of such prolixity. 알아듣기 어려운 대사를 읽어주고는 묻습니다. Did I do okay when I was reading that little part from Romeo and Juliet? What are you thinking? What did you notice? You were going like too fast and you didn't stop at the period. Oh, Evie is noticing something. I was reading pretty quickly, and
I could pronounce most of the words, even though some of them I'm not really exactly sure what they mean. Here's my secret. Guess what? I wasn't thinking when I was reading. How did it catch his eye?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는 가짜 독서를 하는 아이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They were just, word calling and what some teachers call fake reading. And they would read as quickly as they could and jump from one thing to another, and they weren't really thinking deeply, which becomes a problem. 이론적인 강의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훈련시킬 수도 없습니다. 습관처럼 몸으로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That it is not something that you learn within a split second. It is something that you learn as a skill acquisition, which means it takes time. You don't get your driving license, but just having a 1 hour's training of driving a car. No, you need to practice. This is a skill, and it needs to become part of your repertoire, and that takes time and practice. 자꾸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그것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신경세포가 늘어나고 신경세포 간 연결성도 좋아집니다. 뇌에서 그런 특수한 능력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설 때까지의 반복을 해야 돼요. 뇌의 기본 훈련의 기본이 반복입니다. 청소년기에 올바른 학습 태도, 올바른 메타인지 능력,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들여서 공부도 못 만들기처럼, 자전거 타기처럼, 수영하기처럼 좋은 자세로 꾸준한 노력과 반복과 기억을 하면 그게 자기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머릿속에 거울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메타인지인데 이제 우리 엄마도 나를 잘 모르고 아빠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우리 딸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나만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조절하는 기술을 익히는 방법 중 하나가 명상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이라는 측면에서 메타인지 훈련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데 초점을 둘 뿐이죠. 고3 학생들이 느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입니다. 시험이나 성적, 대학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막해요. 우울해요. 답답해요. 시커매요. 네. 겉으로는 항상 밝아 보이고.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상당 부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성적을 생각하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도망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자. 공부하느라 수고한 자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서 명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만큼 하느라고 애썼다. 이것도 잘한 거야. 너니까 이만큼 한 거야. 아직도 늦지 않았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자,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 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최소한 내가 불안을 다스리고 조절하고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걸 모르고 계속 불안 속에서 가는 건 달라요. 공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세상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은
그 세상을 인지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덜 힘들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학교의 입시 성적은 전국 여고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서울대에 진학한 졸업생들에게 명상이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명상하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짧은 시간이라도 높은 집중력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을 바뀌게 되니까 저는 고3 때여도 약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혼자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측면도 있고 이제 자기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게 되니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덜란드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모여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메타인지를 어떻게 자신의 교과목 수업에 접목시킬 것인지가 주제입니다. If I can show them that it's not their intellect that's lacking, but it's their knowledge of how to handle a situation, then that will help them in the future. It will make them better. 메타인지를 학교 정규 커리큘럼에 넣어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One of the reasons why I give these workshops like today in schools is that I really believe that there is need in schools to address metacognition. And not just as a small part of the curriculum, no, as an integral part of the curriculum. Not just by having them work harder, no, by having them work more efficiently, more effectively. I think that is what our goal should be.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오랫동안 하는 우리나라 학생들. 이런 장시간 학습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입시 경쟁 속에 아이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열심히, 오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똑똑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아이들에게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바로 어른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